눈발이 살을 애듯 흩날리는 그 밤.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숨이 끊어질 듯 달리고 있었다. 발밑에서 얼어붙은 흙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고 뒤를 돌아볼 때마다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공포가 목덜미를 붙잡았다. 어머니, 무서워요.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으나 여인은 입술을 깨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앞에는 잠시 전까지 자신이 머물던 집이 떠올랐다. 따뜻해야 할 그곳은 이제 낯선 웃음과 차가운 시선으로 가득 찬 공간이 되어 있었다. 문이 닫히던 순간 들려오던 여자의 웃음소리는 여전히 귓속을 파고들었다. 이 집은 이제 네 것이 아니야. 그 말은 칼날처럼 심장을 베어냈고 여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눈보라 속으로 내던져졌다. 얼어붙은 숨을 몰아쉬며 여인은 결국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아이를 더 깊이 품에 끌어안으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다. 어머니가 있다. 그러나 그 말조차도 자신에게 하는 위로처럼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과 눈송이가 뒤섞여 흐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은 그 눈물을 그대로 얼려버릴 듯 매섭게 불어왔다. 잠시 숨을 고르던 그녀의 머릿속에 모든 일이 시작된 날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났다. 남편이 갑작스레 쓰러졌던 그날. 집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그 순간 여인은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은 듯했다. 당신 정신 차리세요. 그녀는 울부짖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집안 사람들의 태도는 돌변했고 특히 남편이 들여온 첩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을 차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부터 이상하게 차가웠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조차 여인을 향해 묘한 미소를 짓곤 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제 당신이 물러날 차례야. 첩은 어느 날 낮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녀는 비단 옷을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여인의 집문서를 쥐고 있었다. 이 집과 재산은 모두 주인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지. 그 말은 거짓이었지만 이미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여인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조차도 눈을 피하며 그녀를 외면했다. 오히려 어떤 이는 수군거리며 말했다. 남편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으니 이런 일이 생긴 게지. 그 말은 또 다른 칼날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기억들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추슈추슈처럼 느껴졌다. 첩은 문 앞에 서서 비웃듯 팔짱을 끼고 있었고 하인들조차도 그녀를 밀어내듯 행동했다. 어서 나가라.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그 말과 함께 문이 닫혔다. 그날 밤 그녀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났다. 눈은 이미 내리고 있었고 갈 곳 없는 그녀는 아이를 안고 그저 길을 따라 걸을 수밖에 없었다. 아이는 배고픔과 추위의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녀는 그 울음을 달랠 방법조차 없었다. 조금만 참거라. 곧 따뜻한 곳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 자신도 그 말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바위 뒤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남편의 죽음이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었을까? 그날 저녁 첩이 유난히도 남편의 곁에 가까이 있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가 먹었던 음식, 그릇, 그리고 남편이 쓰러지기 직전 보였던 고통스러운 표정이 머릿속에서 이어졌다. 혹시 그녀의 입에서 작은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그 생각은 너무도 끔찍했지만 동시에 너무도 분명하게 느껴졌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이 쫓겨난 이유도 모두 설명이 되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다. 우리는 속은 것이다.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지금 그녀는 아무 힘도 없는 과부에 불과했고 아이 하나를 지키기도 벅찬 처지였다. 아무리 진실을 의심해도 그것을 밝힐 방법이 없었다. 그때 바람이 한층 더 거세게 불어오며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다. 그녀는 몸을 더 웅크리다가 문득 손에 닿는 단단한 감촉에 놀라 시선을 내렸다. 그것은 그녀가 쫓겨나기 직전 무심코 품에 넣었던 작은 나무 상자였다.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 왜 그것을 챙겼는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남편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작은 비녀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희미한 글씨였지만 분명 남편의 필체였다. 믿지 마라. 그 짧은 문장은 마치 피로 쓰인 것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그녀의 심장은 세게 뛰기 시작했다. 그 글씨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남편이 죽기 직전 남긴 마지막 의지처럼 느껴졌다. 무엇을 믿지 말라는 것인가. 그녀는 중얼거리며 종이를 가슴에 꼭 쥐었다. 눈보라 속에서도 그 종이는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이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며 아이의 입을 살짝 막았다.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졌고 눈 위를 밟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여기까지 왔나. 낮게 중얼거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녀의 심장은 목까지 차올랐다. 지금 잡히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그녀는 바위를 더 깊이 끌어안듯 몸을 숨겼다. 아이의 숨결조차 크게 들릴까 두려워 그녀는 자신의 숨을 멈추려 애썼다. 발자국 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했다. 한참 후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제야 겨우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쫓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없애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결심이 새어나왔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것이 살아나고 있었다. 남편의 죽음, 첩의 웃음, 그리고 손에 쥔 그 종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며 그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멀리 눈 속에 묻힌 마을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은 이제 그녀를 버린 곳이었지만 동시에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밤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눈 덮인 산길을 벗어난 뒤에도 여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바람은 점차 잦아들었으나 살을 파고드는 냉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의 손끝과 발끝은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울 힘도 없는지 품속에서 작게 숨만 쉬고 있었고 그 미약한 숨결이 끊어질까 두려워 여인은 몇 번이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가자. 어머니가 반드시 살려내겠다. 한참을 걷던 끝에 그녀는 산기슭 아래에 자리한 작은 초가를 발견했다. 연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여인은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문을 두드렸다. 부디 하룻밤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지만 안에서 발걸음 소리가 다가왔다. 문이 열리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한밤중에 무슨 일이냐. 노인의 눈빛은 경계로 가득했으나 여인이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을 보자 잠시 흔들렸다. 여인은 무릎이 꺾이듯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아이만이라도 살려주십시오. 그 말에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문을 더 열었다. 들어오거라. 허나 오래 머물 수는 없다. 따뜻한 방 안에 들어온 순간 여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지듯 앉았다. 노인은 말없이 불을 더 지피고 묵은 밥과 따뜻한 물을 내어주었다. 아이는 그제야 힘없이 눈을 뜨며 작은 소리로 울었고 여인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입에 물을 적셔주었다. 그 모습에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세상 인심이 어찌 이리 매정해졌는지. 잠시 후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든 자가 누구냐? 여인은 대답을 망설였다. 말하는 순간 다시 쫓기는 처지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침묵은 오래가지 못했다.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로. 그 말에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다. 남편이 죽었다고?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간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첩의 등장,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자신을 몰아낸 사람들까지 이야기를 듣던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이내 낮게 말했다. 그 죽음, 평범한 것이 아니구나. 그 한마디에 여인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인은 품에서 종이를 꺼내 노인에게 내밀었다. 노인은 그 종이를 받아 천천히 읽었다. 믿지 마라. 그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되뇌었다. 이 글을 남긴 자가 죽기 직전이었다면 분명 이유가 있을 터.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다. 너는 진실을 밝힐 생각이 있느냐? 여인은 잠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숨은 약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녀의 망설임은 사라졌다. 예,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여기 머물며 몸을 추스르거라. 그러나 오래 숨을 곳은 아니다. 며칠이 흐르는 동안 여인은 노인의 집에서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아이도 점차 기운을 되찾아갔고 여인은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희미한 안도를 느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노인은 밖에서 돌아오며 얼굴이 굳어 있었다. 수상한 자들이 이 근처를 뒤지고 있다. 그 말에 여인의 몸이 굳었다. 저를 찾는 것입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렇겠지.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흔적까지 지우려는 듯하다. 여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더 위험했다. 단순한 모함이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꾸민 일이 분명했다. 그날 밤 여인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끝없이 생각에 잠겼다. 도망만 다녀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자신과 아이는 평생 쫓기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다음 날 여인은 노인에게 말했다. 저는 떠나야 합니다. 노인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어디로 갈 생각이냐? 여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길은 험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노리는 자들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작은 주머니를 내밀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여인은 고개 숙여 감사를 표했다. 길을 떠난 여인은 다시 아이를 품에 안고 걸음을 옮겼다.
이번에는 도망이 아닌 목적을 가진 길이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밀어내려 했다. 거지 같은 여인이 왜 이리 돌아다니느냐. 그 말은 여전히 그녀를 아프게 했다. 어느 날 그녀는 장터 한켠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그녀는 익숙한 이름을 들었다. 그 집 첩이 이제 완전히 주인이 되었다지. 그 말에 여인의 귀가 번쩍 뜨였다. 재산도 모두 손에 넣었다더군. 이어지는 말들은 그녀의 가슴을 더욱 짓눌렀다. 불쌍한 건 그 본처였지.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른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눈에 불이 번쩍였다. 자신을 동정하는 말조차도 이제는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곧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그 순간 누군가 그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거칠게 생긴 사내 하나가 그녀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그 말에 여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를 더 깊이 품에 안았다.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낮게 대답했다. 하지만 사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아니야. 분명. 그의 손이 여인의 어깨를 붙잡으려는 순간 여인은 재빨리 몸을 빼며 뒤로 물러섰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고 긴장감이 순식간에 퍼졌다. 놓으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사내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도망자였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여인은 아이를 안은 채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장터의 소란 속에서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고 그녀는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숨은 점점 가빠졌다. 한참을 달린 끝에 그녀는 겨우 몸을 숨길 수 있는 좁은 골목에 들어섰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그녀는 자신이 이제 완전히 사냥감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시간이 없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진실을 밝히기 전까지는 결코 안전한 곳은 없었다. 아이를 바라본 그녀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졌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이 그녀를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가 반드시 끝을 보겠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지만 그 결심만큼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많았다. 그녀를 둘러싸듯 다가오는 그 소리에 여인의 숨이 문진 듯 멈췄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골목의 어둠이 숨을 삼키듯 내려앉은 그 순간 여인은 아이를 등에 업고 벽에 등을 붙였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서로 다른 신발이 눈을 밟는 소리가 엇갈리며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도망칠 곳은 없다. 누군가 낮게 말하자 다른 이가 코웃음을 쳤다. 여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 한 생각이 온몸의 떨림을 억눌렀다. 그녀는 바닥에 흩어진 깨진 항아리 조각을 손에 쥐었다. 날이 선 파편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으나 통증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다. 아이를 지켜야 한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숨을 낮췄다. 발자국이 입구를 막자 어둠 속에서 횃불이 켜졌다. 불빛이 벽을 핥듯 번지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그 그림자가 먼저 들켜버릴까 두려워 그녀는 몸을 더 웅크렸다. 여기 어딘가에 숨었을 것이다. 사내 하나가 말했다. 또 다른 사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과부 하나 잡는 일이 이렇게 번거로울 줄이야. 그 말에 여인의 심장이 세게 뛰었다. 그들이 단순한 떠돌이가 아니라 분명 누군가의 명을 받고 움직인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숨을 참으며 벽 틈을 더듬었다. 손끝에 차가운 틈이 느껴졌다. 벽돌 사이가 헐거웠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 틈을 밀어보았다. 뜻밖에도 안쪽으로 작은 공간이 열렸다.
사람 하나 겨우 숨을 수 있는 빈틈이었다. 그녀는 아이를 먼저 밀어넣고 자신의 몸을 비집어 넣었다. 바로 그때 횃불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스쳤다. 여기 흔적이 있다. 누군가 소리쳤다. 숨을 죽인 채 그녀는 아이의 입을 살짝 막았다. 아이의 작은 숨결이 손바닥을 간지렸고 그 미세한 떨림마저 크게 들릴까 두려웠다. 사내들의 발걸음이 가까이 다가왔다가 이내 멀어졌다. 다른 골목을 뒤져라. 명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흩어졌다. 여인은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 쌓였던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러나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바깥으로 나와 반대쪽 골목으로 몸을 옮겼다. 밤은 여전히 깊었고 바람은 싸늘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도망만 치지 않겠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장터 외곽의 허름한 객주에 몸을 숨겼다. 주인은 처음엔 그녀를 경계했으나 노인이 준 작은 돈주머니를 보자 말없이 방 하나를 내주었다. 방은 좁고 어두웠지만 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이는 곧 지쳐 잠들었고 여인은 그 옆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종이를 꺼냈다. 믿지 마라. 그 짧은 글귀는 여전히 선명했다. 무엇을 믿지 말라는 것인지 이제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집안 사람들, 첩,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모든 말들. 그녀는 종이를 가만히 접어 품에 넣었다. 이제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때 문 밖에서 작은 기척이 들렸다. 여인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잠시 후 조용한 노크가 이어졌다. 누구냐? 그녀가 낮게 묻자 바깥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낯선 목소리였다. 여인은 문을 열지 않고 말했다. 왜 나를 돕겠다는 것이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그 집안의 일, 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주인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여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쉽게 문을 열 수는 없었다. 증거를 보여라.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잠시 후 문 아래로 작은 물건 하나가 밀려 들어왔다. 그것은 남편이 항상 지니고 다니던 문양이 새겨진 목패였다. 여인은 그것을 보자 숨이 멎은 듯 멈췄다. 틀림없는 진짜였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젊은 사내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늦게 찾아와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여인은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은 채 물었다. 당신은 누구냐?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고인의 일을 돕던 사람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그는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다. 그날 주인께서 돌아가시기 전 이상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었지요. 그 말에 여인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게 누구였느냐? 그녀가 묻자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확실히는 모르나 집안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 대답은 이미 그녀가 알고 있던 것과 같았다. 그러나 입 밖으로 확인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확신이 되었다. 여인은 손을 꽉 쥐었다. 증거는 있느냐?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안에는 약초의 일부와 부서진 그릇 조각이 들어 있었다. 이것은 그날 식사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물건입니다. 독의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인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예, 독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여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곧 고개를 들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이가 잠든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여인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사내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 말에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그럼 시간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내는 과거 집안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찾아 나섰고 여인은 그가 모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정리했다. 어떤 이는 겁에 질려 입을 다물었고 어떤 이는 돈에 눈이 멀어 거짓을 말하려 했다. 그러나 조금씩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첩이 부엌에 오래 머물렀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사내가 말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남편이 먹은 음식은 그녀가 직접 준비했다. 그 사실은 이미 확실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며칠 후 사내는 한 노파를 데려왔다. 그녀는 예전에 그 집에서 일하던 하인이었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그 여자가 약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녀는 울음을 삼켰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다. 증언해 줄 수 있겠느냐? 여인이 묻자 노파는 고개를 떨구었다. 두렵습니다. 그자들은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여인은 조용히 노파의 손을 잡았다.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묻어둘 수는 없습니다. 그 말에 노파의 눈이 흔들렸다. 긴 침묵 끝에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작은 불씨 같았지만 그 불씨는 곧 큰 불길이 될 것이었다. 여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 그러나 바로 그날 밤 객주 주변에 수상한 그림자들이 어른거렸다. 누군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사내는 창밖을 살피며 낮게 말했다.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는 물러설 수 없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결심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진실은 이제 거의 손에 닿을 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야 했다. 문이 부서질 듯 흔들리는 소리와 함께 객주의 밤이 갈라졌다. 여인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숨을 죽였고 사내는 창가에 몸을 붙여 바깥을 살폈다. 이제 숨을 곳은 없다. 그가 낮게 말하자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망과 숨김으로 이어진 날들은 여기서 끝나야 했다. 나가겠다. 그녀가 입을 열자 사내의 눈이 번뜩였다. 지금 나가면 곧장 포위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횃불의 불길이 방 안을 삼키듯 흔들렸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그들의 시선이 여인을 향해 꽂혔다. 여기 있었군. 앞장선 자가 비웃듯 말하자 여인은 아이를 더 깊이 품었다. 무슨 죄로 이리 쫓는 것이냐. 그녀의 말은 떨림을 머금었으나 분명했다. 사내는 코웃음을 치며 답했다. 도망자에게 죄를 묻는 법은 간단하지. 그때 사내 옆에 서 있던 또 다른 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이전에 장터에서 여인을 알아보려 했던 그 인물이었다. 잡아라. 이번엔 놓치지 마라. 그의 말이 떨어지자 여인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나 동시에 눈빛이 바뀌었다. 여기서 끝내겠다. 그녀는 아이를 사내에게 잠시 맡기며 말했다. 아이를 지켜라. 사내는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아이를 받아 안았다. 여인은 방 한가운데로 나섰다. 나를 잡으려거든 그 전에 이 말을 들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내들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의 태도는 더 이상 도망자 같지 않았다. 내 남편이 죽은 날 누가 그 음식을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녀의 말에 몇몇 사내의 눈이 흔들렸다. 헛소리 마라. 앞장선 자가 소리쳤으나 여인은 멈추지 않았다. 그 음식에 독이 들어 있었다.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사내의 표정이 잠시 굳었으나 그는 이내 웃으며 말했다. 증거가 있느냐? 여인은 천천히 품에서 종이와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이것은 남편이 남긴 글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날의 흔적이다. 그녀의 손에 들린 물건을 본 사내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러나 그는 곧 얼굴을 굳혔다. 그따위 것으로 무엇을 증명하겠다는 것이냐. 여인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증인은 이미 있다. 그 말에 사내의 시선이 흔들렸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노파가 떨리는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나는 그날 그 여자가 약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은 방안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사내들의 눈빛이 서로 엇갈렸다. 그중 몇몇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앞장선 자는 이를 악물었다. 입을 다물어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여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이제 숨길 수 없다.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모두 드러날 것이다. 그 순간 밖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관아의 병사들이 도착한 것이다. 사내는 창밖을 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누가 불렀느냐? 사내가 놀란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과 함께 병사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모두 움직이지 마라. 병사들의 외침이 울렸다. 사내들은 저항하려 했으나 이미 수적으로 밀리고 있었다. 여인은 그 틈에서 아이를 다시 품에 안았다. 사내는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며칠 후 관아의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여인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섰다. 첩 또한 그곳에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무슨 짓이냐? 첩이 소리쳤으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관리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렸다. 모두 조용히 하라. 그의 눈빛은 냉정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그 말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여인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억울하게 쫓겨난 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울렸다. 첩은 비웃듯 말했다. 억울하다면 왜 도망쳤느냐? 그러나 그 말은 더 이상 힘을 가지지 못했다. 여인은 조용히 대답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다. 남편의 글, 그날의 음식 흔적, 그리고 노파의 증언. 하나하나가 쌓이자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변해갔다. 첩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짓이다. 그녀가 외쳤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그때 사내가 앞으로 나섰다. 저 또한 증언하겠습니다. 그는 남편이 죽기 전 보였던 행동과 의심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실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관리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한 죄다. 관리의 말이 떨어지자 뜰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첩은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노파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다. 그날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끝내기에 충분했다. 첩의 다리가 힘없이 꺾였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나는 그녀의 입술이 떨렸지만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여인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긴 시간이 한순간에 밀려왔지만 그녀는 그 모든 감정을 가슴 깊이 눌렀다.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으며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관리의 명령이 내려졌다. 모든 것을 조사하라. 관련된 자들은 모두 구금하라.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첩은 끌려가듯 자리를 떠났다. 그녀의 화려한 옷자락이 먼지 위에 끌리며 흔들렸다. 그날 진실은 마침내 비달에 드러났다. 여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흐리던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것이 아니었다. 새벽의 공기가 서서히 밝아오던 그때 여인은 마루 끝에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숨결은 이제 고르고 따뜻했으며 작게 움찔거리는 손끝에는 더 이상 공포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여인은 조용히 손을 뻗어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이제 괜찮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긴 세월을 견뎌낸 깊은 울림이 담겨 있었다. 며칠 전에 관아뜰에서 벌어진 일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다.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해야 했고 여인을 향해 돌렸던 차가운 시선이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우리가 잘못 보았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중얼거렸고 또 다른 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땅만 바라보았다. 그러나 여인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루에서 일어나 천천히 뜰을 바라보았다. 한때 자신을 내쫓았던 그 집이 이제는 다시 그녀의 발걸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그 집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흔적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여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은 고개를 돌렸다. 문 앞에는 마을의 노인이 서 있었다. 그는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서며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간의 무례를 용서해 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이었다.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여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여인은 다시 뜰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점점 밝아지며 집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마치 긴 어둠이 끝났음을 알리는 듯했다. 아이가 뒤척이며 눈을 떴다. 어머니. 작은 목소리가 들리자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안았다. 깨어났느냐? 아이의 눈은 맑고 또렷했다. 이제 어디 가지 않아요? 그 질문에 여인은 잠시 아이를 꼭 안았다. 가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머물 곳이다. 그 말에 아이의 얼굴에 작은 웃음이 번졌다. 그 웃음은 여인이 그동안 지켜내고자 했던 모든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며 집안은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했다. 여인은 직접 마루를 쓸고 부엌을 정리하며 하나하나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이어갔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문 앞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를 도왔던 사내였다. 그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입니다. 사내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낮게 말했다. 저는 떠나려 합니다. 그 말에 여인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어디로 가려는 것이냐? 그녀가 묻자 사내는 멀리 시선을 두며 답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여인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부디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과 아이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돌아섰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지며 여인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푸른 하늘 아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눈으로 덮였던 길은 어느새 녹아내렸고 들판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여인은 아이와 함께 들판을 거닐며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아이는 웃으며 뛰어다녔고 그 모습에 여인의 입가에도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다르게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도움을 청했고 누군가는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넸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시오. 그 말에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여유가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여인은 아이와 함께 밥상을 마주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소박한 반찬이 놓여 있었다. 아이는 젓가락을 들며 말했다. 어머니 맛있어요. 그 한마디에 여인의 눈이 잠시 젖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많이 먹거라. 식사가 끝난 뒤 여인은 마루에 앉아 아이를 무릎에 앉혔다. 바람이 살짝 불어오며 머리카락을 스쳤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어머니 왜 우리가 그때 쫓겨났어요? 그 질문에 여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결국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거짓은 잠시 이길 수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한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하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여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르게 살아야 한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우리는 이제 괜찮은 거죠?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괜찮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그림자도 서서히 사라져갔다. 밤이 깊어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여인은 아이를 재운 뒤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날 밤의 눈보라가 떠올랐다.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과 추위, 그리고 절망.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나 지금 이 순간에 이르렀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말은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이자 삶의 진실이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오며 마루 위에 등불을 살짝 흔들었다. 그러나 그 불은 꺼지지 않았다. 여인은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직 평온과 단단함만이 남아 있었다.